잘들 지냈어요? 목소리 잘 들려요? 목소리 안 들리나? 잘 들려? 오케이. 자, 잠깐 출석 좀 한번 체크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출석 다시 한번 체크할 테니까 여러분들 바로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나중에 이거 수정 어려워요. 오프라인부터 먼저 하고. 자, 온라인 보면 오늘 거 네. 형민이? 형민 앉아. 자, 각자 지금 출석 결상 보고요. 정필이 지난주 거 안 들었네.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듣고. 주석이도 지금 2번 안 들은 게 있고, 원희도 앞쪽에 있었네. 혜성이 있고, 희수는 지금 휴학했고, 경호도 휴학했고. 자, 일단 각자 자기에 대한 출석은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제가 공지했던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 평가한 거에 대해서 나름 이제 제가 피드백을 보고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코로나가 없었으면 온라인 3시간 하면 2시간 정도 해도 학생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수업도 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굳이 제가 1시간씩 더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주차별로 매일 그 보고서를 좀 정리해서 내려가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일단 부담을 좀 최소화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강의 들은 거는 이제 한 페이지로 과제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정리하는 데 있죠. 여기에다가 6월 8일까지 지금 이제 9주차, 10주차, 11, 12, 13, 14, 15주차 7페이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온라인 수업을 좀 듣고 어떤 내용인지를 좀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한다. 근데 이제 매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 수 있으니까 그냥 수업 들으면서 한 페이지 뭐 꼭 한 페이지 안 채워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들은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근데 한 페이지가 넘어갈 경우는 감점 처리할 거니까 꼭 한 페이지 내에서만 필요한 게 뭐가 있고 어떤 내용이었다라는 걸 좀 학습하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담을 좀 완화시키면서 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강의 컨텐츠가 좀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그냥 봐도 뭐 그게 엄청 나쁘지는 않거든요. 보면 뭐 화질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 내가 봐서는 그냥 다 목소리도 괜찮고, 좀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 화면을 좀 일부러 막 늘리다 보니까 이 화면들이 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화면 내용은 우리가 그 PDF 파일로 좀 파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화질에 대한 어떤 중간 강의 평가에서 피드백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한기대 지금 이제 몇 명은 벌써 이제 다 보안 운영 관리 다 듣고 나서 지금 어디다 올리냐고 저한테 문의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다 본 사람들은 그 수료증을 과제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과제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또 추가적인 왜냐하면 이제 보안 운영 관리를 좀 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막 다양한 것들을 좀 해볼 게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안 운영 관리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료증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8일까지 6월 8일까지 올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성적 반영보다는 추가 점수의 개념이다. 이거는 그래서 할 경우 보안 운영관리 하나씩 들을 때마다 완료 시 2점 준다고 제가 어나운스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계속 뭐 문의 주고 있는데 직접 여기다 올리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파일 수료증 캡처해서 여기다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강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이 조별 발표나 이런 것들이 좀 완만하게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좀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원래 이제 수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면 지금 온라인을 오늘 이제 하나만 만들었어요. 제가 오프라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은 지금 강의 목록에서 보면 이제 하나만 들어오면 돼요. 나머지 오프라인은 제가 출석 체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수업하는 부분을 1시간 정도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실습할 수 있는 내용이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해서 이 과제에다가 그냥 등록하면 돼요. 그래서 등록하는 기간도 좀 여유 있게 줄게요. 다음 주 수업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실제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컨설팅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상관없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축 늘어지거나 좀 수업을 잘 그냥 플레이만 시켜놓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업을 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습 좀 해보면서 그 실습한 결과들을 좀 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컨설팅이니까 실제 이제 취약점 점검 툴을 좀 하나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 개인 PC를 점검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는 따로 시험이 없어요. 따로 시험이 없는 대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포트폴리오하고 그리고 이제 컨설팅 보고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특정한 곳에 가서 뭐 취약점을 점검한다든지 뭐 하는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수업 시간 하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컨설팅 보고서로 잘 만들면 돼요. 그래서 따로 뭐 그 시간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마다 했던 내용들을 이제 컨설팅 보고서 양식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또 내가 사전에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보보호 관리 체계는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제 취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서 컨설팅을 하는 어떤 방법론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 체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한번 같이 실습을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9주차 온라인 보강 수업을 이제 전공 설명회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이때 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정보부 전공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줌이 뭐 넘쳐가지고 다시 또 줌으로 연결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뭐 우리 학생들도 일부 많이 참여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각 교수님별로 아마 학생들이 발표했던 자료를 좀
공유해 준 것 같은데 혹시 못 받은 학생들이 있을까 봐 제가 여기에다가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형민이 너 파일 다 받았나? 그때 카톡으로? 이준찬 교수님 보내줬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 뭐 그 졸업생들이 했던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 파일들을 내가 같이 여기다 올려줄게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그 신한은행에 있는 그 파일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잠깐만 제가 한번 보면 제가 학생들한테 그 졸업생들한테 받은 파일이 있으니까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피라는 카카오였고 그다음에 김정훈 학생은 인터넷진흥원, 그다음에 김태형 학생은 신한은행 보안팀에서 운영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내용들을 좀 보면 제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왜냐하면 우리 컨설팅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졸업생들 뭐 연락처나 어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나한테 문의를 주면 내가 정보를 좀 알려줄게. 몇 명은 이제 관심 있어가지고 연락해서 정보를 좀 얻어가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걸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못 받은 학생들이 있을까봐 요 파일도 같이 올려줄게요, 지금. 파일 올렸으니까 한번 보고 자,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면 보이니 지금 다? 그 공유를 그 파일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니 이게 좀 화면 보여? 지금 전공 설명했던 거? 그거밖에 안 나와? 네. 잠깐만. 다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더니. 나오니. 자, 이제 정훈이가 그 김정은 학생이 했던 부분인데 잘 나와? 어떻게 나와? 그렇게만 돼 있어? 슬라이드쇼 하신 거죠? 지금? 이게 줌이 그렇구나. 슬라이드쇼도 따로 창 뜨지 않나요? 지금? 그걸로 해야 되나? 네, 그걸 공유해야 돼요. 네. 나는 이렇게 슬라이드 쇼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냥 요거 보면서 하자. 다 나오지 이거는. 지금 요 화면은. 지금 하신 건가요? 공유가 안 돼 있나? 안 돼, 나오지. 그냥 PPT로 나와요. PPT 그냥. 자,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김정훈 학생이 이제 SK인포텍하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컨설팅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수업 자료로 하려고 하는 것도 정훈이 학생이 SK인포텍에서 사용하던 진단 취약점 점검 툴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 가면 어떻게 이제 컨설팅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훈이가 이제 그 실제 하면서 했던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보내준 자료를 이따가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정훈이는 여러 가지 이제 막 취약점 분석이나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후배들하고 뭘 좀 같이 세미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브 동아리하고 좀 뭔가 계속 스터디도 좀 해주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관련된 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ISMSP에 대한 부분들, 근데 ISMSP를 다 알게 되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나 금융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관리 체계가 많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ISMSP라는 게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보안 분야로 가게 되면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실무에서 경력을 좀 쌓고 5년 이상 되면 이제 그 인증심사원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격증을 좀 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해줘가지고 내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알려주는 거고, 뭐 관제 쪽은 뭐 툴들 가지고 많이들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뭐 쭉 보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뭐 정보보안 담당자도 우리가 이제 그 조직 분야 구성할 때 보안 담당자가 있고 보안 뭐 관리자가 있고 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이제 보안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할 거고, 또 이제 그 회사에서 경력이 쌓이게 되면 이제 보안 관리자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좀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쪽도 이제 최고 책임자인 시소를 좀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특히 이제 ISMS 하는 그래서는 이제 시수가 전부 다 이사급 이상 경영진을 꼭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이 지금 실무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지침서나 법령, 그래서 개인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성진 교수님이 하고 계신 법 관련된 과목이 있으니까 그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특히 이제 개인정보법을 하게 되면 이제 ISMSP에 뒤쪽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해도 보안에 대한 그 법률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꼭 이성진 교수님 수업을 듣고 또 이런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모의 해킹은 실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갖고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쭉 좀 살펴보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개발 언어들 같은 경우 이제 정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요. 저번에도 소개했지만 정훈이도 1학년 때만 공부도 안 하고 하다가 이제 군 전역하고 나서 이제 우리 랩실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랩실에서 막 서버 구축해가지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면서 이제 졸업생들을 막 계속 만나면서 많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막 권하는 게 뭐냐면 실제 이제 이렇게 선배들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진로에 대한 것도 얘기했고 또 피라가 얘기한 것처럼 좀 그래도 나름 보안 쪽에서 잘 나간다는 선배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 하는 선배들하고 좀 관계를 형성해서 그쪽에서 하는 정보도 좀 얻고 가서 필요한 기술도 좀 습득하고 뭐 기회가 되면 그런 쪽에 인턴십을 갈 수 있으면 가고 뭐 취업으로 연계되고 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뭐 집에 있는 컴퓨터를 뭐 리눅스 서버나 여러 가지 서버 요즘 뭐 뭐야 그 VM웨어 같은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OS들을 막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OS들을 여러분들이 VM웨어 같은 걸 설치해 놓고 이따가도 그 컨설팅 보고서에 보면 그 주요 기반 시설들이나 웹서버 취약점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거 실제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 그 환경에서 한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엄청난 뭐 보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없듯이 하나하나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마스터해 가기 시작하면 5년, 10년이 지나면 지금 졸업생들이 와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에서 더 좋은 데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역량들을 발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웹패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웹보안 같은 수업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리눅스를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리눅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도 뭐 파이썬 공부들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하고 연동하는 것. 특히 이제 우리 정보보호는 블록체인 쪽으로 좀 특화돼서 가다 보니까 파이썬을 관련된 걸 좀 잘해서 블록체인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훈이가 소개한 자는 요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ISMSP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정훈이가 좀 잘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가 했던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이가 또 비슷하게 지금 네트워크 또 관리 쪽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잠깐 또 줌으로 공유해 줄게요. 태양이 또 랩에 들어와서 막 열심히 또 했었던 학생인데, 지금 이제 얘도 보면 결국에 이제 SK 인포색, 여러분들이 이제 SK 인포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안 쪽에서는 좀 SK 인포색이 조금 좀 하드하게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 평가를 가서 SK 인포색에 가보니까 그런 어떤 신입사원이나 어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컨설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하여튼 SK인포스에 가서 어떤 컨설팅 관련된 평가를 좀 보면 실제 전반적인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체계들은 다른 어떤 보안 업체들보다는 SK인포스에게 그래도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컨설팅 영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인포색을 거쳐서 계속 이제 점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SK 인포색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경력자 중심으로 뽑고 있는데 그래도 그쪽 부서에 있는 부서장이 추천하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허브 동아리나 있는 친구들은 뭐 그 선배들 연락해서 추천받고 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제 이런 컨설팅 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SK 인포색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SK 인포색에 우리 백석대학교 출신들이 좀 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만 공부하고 하면 SK 인포색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뭐 신한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 뭐, 그래서 시습책, 이 시습도 이제 시습하고 시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격이 좀 있어야만 딸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어떤 커리어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해외 자격증을 따면 뭐 등록비도 좀 비싸고 또 유지 관리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정은이는 컨설팅 쪽에 대한 부분을 했지만 실제 태양이는 이제 네트워크 링네트라는 곳에서 네트워크의 어떤 유지 관리 보수 쪽을 좀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또 학생들 보면 네트워크 보안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리 체계를 하려고 해도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실제 어떻게 패킷이 생성이 돼서 어떻게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망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장비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컨설팅하는 툴을 한번 사용해 볼 거고, 다음 주는 실제 이제 보안 장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기대에서 해주는 보안 운영 관리에도 보면, 뭐, 와스, 와프, DDX, 뭐, 방화벽부터 그런 전반적인 장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뭐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을 했었다라는 걸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좀 설명했어요. 이 자료는 아마 그때 교수님들이 올려놓은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링크 유튜브 주소 다 모르나? 잠깐만 내가 그 유튜브 주소까지 같이 올려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주소가
여기 있었는데 유튜브 주소. 아, 필요됐던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 유튜브 주소는 제가 카톡으로 그 백석톡으로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또 뭘 할 거냐면, 자, 우리 수업 자료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취합점 점검 툴이 있어요. 이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정보 시스템에 취합점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무선 AP 점검할 때도 여러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봤었는데, 자, 취합점 점검 체크리스트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나가면 막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프로세스 중에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제 규격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어느 특정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취합점 점검 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닉스 계열과 보면 윈도우즈 계열, 그다음에 네트워크 계열, 그다음에 보안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합점을 할 때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닉스 쪽도 볼까요? 자, 윈도우즈나 이런 유닉스는 이제 운영체제다 보니까 시스템을 돌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 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정 관리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해커들이 침투하거나 어떤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정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접근 제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정 관리하는 부분들을 살펴본 것처럼 이 계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또 계정 관리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파일 시스템, 즉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자, 그다음에 로고 관리들, 로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침입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뭐 불특정 어떤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요 응용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파치 웹서버에 대한 어떤 설정, 이거를 이제 뭐 윈도우즈 계열에서 사용하는 서버들 같은 경우 이제 아파치 웹서버를 쓰고, 요즘 이제 뭐 서버들도 많이 달라져서 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걸 보면 되고, 이제 보안 패치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지금 유닉스에서도 지금 계정 관리에 대한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그인 설정부터 불필요한 계정 삭제, 루트 그룹, 패스워드 파일, 그룹, 섀도우 파일, 쉘, SU 제한, 패스워드 최소 길이, 이것들을 다 지키고 있느냐, 이거를 다 체크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되고 있다 그러면 예스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안 되고 있으면 노. 그럼 이게 이제 취약점인 거예요. 우리 이제 ISMS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항목 하나하나 보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돼요. 심사원들이 나가서 체크리스트, 우리 그 세부 통제 항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체크리스트를 정확히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컨설팅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런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 설정해서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계정 관리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파일 시스템에 이제 뉴메티크 설정 같은 거 여러분들 리눅스 할 때 아시죠? 기본 파일 권한 설정 주는 거, 그다음에 iNet 뭐 파일 권한 설정, 프로파일, 그다음에 호스트스 하는 거, 그다음에 뭐 홈 디렉토리 권한 설정하는 거, 그다음에 패스 환경 설정, 뭐 FTP 쓰는 경우는 이제 FTP에 대한 거, 그다음에 원격으로 쓸 때, 그다음에 NFS 같은 접근 파일에 대한 부분들, 서비스 파일에 대한 권한 설정, 뭐 중요 파일에 대한 권한 설정,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이제 RPC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설정하는 것들, NFS 설치, 그다음에 마운팅, 그다음에 스테이트 뭐 락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토 마운트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 관계 설정이나 그다음에 호스트 장치 관리 어떤 파일에 대한 권한 설정들,
자, 리눅스나 유닉스들은 대부분 이제 파일로 시스템 권한들이 설정되다 보니까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세션에 대한 뭐 타임아웃 설정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해야겠죠. 이게 안 돼 있으면 뭐 해커들이 막 들어오니까 FTP 같은 경우도 요즘 FTP 거의 사용을 안 하지만 일부 쓰고 있으니까 그다음 특히 이제 옛날에는 어너니머스를 익명으로 막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 부분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크 관리하는 SNMP 같은 것들 설정, 그다음에 메일 서버하는 SMTP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DNZ 설정, DNS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로고는 이제 슈퍼 사용자 SU 로고 설정, 그다음에 시스템 로고 설정, 로고 파일에 대한 권한 설정들을 쭉 살펴본다. 응용은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 뭐 한다. 자, 이제 윈도우즈 볼게요. 오늘 이제 윈도우즈를 여러분들하고 실습할 거예요. 그러면 자, 윈도우즈하고 이제 실습할 건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집에서 유닉스보다는 리눅스보다는 윈도우즈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는 맥북 쓰는 친구들은 뭐 맥 OS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맥 OS는 잘 안 돌아가죠. 윈도우즈 베이스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맥은 또 맥대로 또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회사에 가보면 맥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컨설팅 업체들은 윈도우즈 베이스나 리눅스, 유닉스 베이스의 컨설팅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보면 이제 똑같아요. 계정 관리. 여기서는 이제 뭐야?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이제 슈퍼 관리자 계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 관리. 뭐 게스트는 굳이 불필요할 경우는 할 필요 없고, 불필요한 계정 삭제. 그 다음에 SAM 파일. 그다음에 뭐 로고 같은 거 남기고 막 접근 같은 거 할 때 SAM 윈도우즈 파일에서 하고 있죠. 계정 잠금, 그 다음에 인계값, 계정 인계값이라는 거, 뭐 패스워드 몇 번 실패하면 닫아버리는 뭐 그런 방법들, 패스워드 길이들, 뭐 최대 사용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느냐. 근데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디렉터리 보호도 잘하고 있느냐. 파일 디렉터리의 접근 제한, 또 중요한 뭐 개인정보 있는 뭐 파일에 대한 접근 제한들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 공유 권한에 대한 부분들도 잘 체크해야 된다. 근데 네트워크는 이제 불필요한 서비스는 무직할 필요 없어요. 우리 보완하는 데서는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게 최고의 전략인 거예요. 많은 걸 해보면 그만큼 리스크가 많아지는 거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불필요한 서비스는 차단을 한다. 꼭 필요한 서비스, 그것도 꼭 필요한 사람만 할 수 있게끔 제한을 가하는 게 우리 보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뭐 텔넷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설정들, 그다음에 로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 IIS는 뭐 아파치 웹서버 할 때 IIS처럼 쓰는 윈도우즈 기반의 이제 로고 그 웹서버니까 IIS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벤트 비어는 뭐예요? 이벤트라는 건 시스템상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 기본적인 뭐 클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특정 공간에 뭐가 뭐 흔적을 남긴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이벤트 비어를 좀 설정해서 체크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들도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로건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IIS 웹서버에 대한 설정도 디렉토리나 이런 부분들 쭉 체크한다. 그다음에 뭐 백신 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로컬 보안 정책, 그다음에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을 쭉 한번 본다. 그다음 보안 패치에 대한 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윈도우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트워크 계열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 계열을 보게 되면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 그럼 장비들도 뭐가 필요하냐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요. 직접 콘솔에 접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 다 장비들을 관리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쭉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는 거고, 원격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로고 관리하는 부분들도 왜 시스템에 누가 접속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안 설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침입 장비 차단 시스템들도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책이에요. 자, 뭐 any to any로 해서 모든 사람 다 접속할 수 있게끔 할 거냐, any to 그룹으로 할 거냐, 그룹 to any로 할 거냐, 이런 정책을 따라서 정책이 다 정해져 있어요. 회사에 가면 이 정책대로 일단 정책서를 봐요. 우리가 평가 가면 이 네트워크 쪽을 보게 되면 정책서를 가져오라고 해요. 정책서를 보면서 방화벽이든 침입 시스템이든 그대로 되어 있는지, 불필요한 정책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살펴봐요. 그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안기능 설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침입 탐지 방지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계정 관리부터 해서 원격으로 하는 방법, 정책 관리들, 로고 관리, 보안 기능.
보안 장비들은 이런 내용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포인트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시 게시판으로 한번 볼게요. 이 게시판이, 이건가? 잠깐만요. 어디 있었나? 아이고. 공유를 다시 하면, 자, 여기서 요거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또 볼게요. 취약점 점검했던 실제 리포팅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취약점이란, 여러분들이 이 용어도 잘 알아야 돼요. 취약점이 뭐냐, 위협이 뭐냐, 위험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구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취약점이라는 것은 이제 자산이 가지고 있는 보안상의 결점 또는 취약한 속성을 우리가 취약점이라고 한다. 취약점 진단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때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취약점, 위협이 뭐냐. 자, 서버 같은 경우는 관리자 계정에 대한 원격 제한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는 취약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협은 뭐예요? 여기를 통해서 계정 탈취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면 위협이 발생한 거고, 네트워크도 어때요? 취약점은 외부망에서 사용하진 IP의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IP 대역을 이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IP 차단이 안 돼 있는 경우. 그러면 위협은 뭐야? 이 IP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때요? 디도스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비 PC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 것들. 그래서 취약점과 위협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취약점 절차는 이제 자산에 대한 현황을 일단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면 회사마다 가면 자산 현황이 있어요. 우리도 정보관리책에 보면 자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파악한다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진단 대상을 설정하고 진단을 하는 건데, 진단할 때는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하는 방법 또는 시스템마다 이런 우리가 좀 이따가 실습 파일 스크립트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체크하는 방법들.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이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취약성에 대한 부분들을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웹서버나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DBMS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취약점과 위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요즘 스마트폰을 통한 뭐 다양한 어떤 악성 앱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처하는 방법들을 좀 익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정보 수집, 모의 해킹 결과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사전 예방을 하고 보안인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되고, 또 다음에 자, 또 다시 공지사항을 같이 또 화면을 공유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두 가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거 웹서버의 뭐 구축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밑에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과 같은 거에 또 올린 거니까 한번 보면 되고, 자, 이제 실제 이제 요거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거 윈도우즈를 좀 다운받아 보세요. 이걸 다운받아 보세요. 자, 윈도우즈를 한번 다운받았어요. 다운받아가지고 압축을 한번 풀어보세요. 요 화면 보이니, 형민아? 네, 일단 학교 홈페이지까지는 보여요. 홈페이지? 그러면 잠깐만. 화면 또 다시 공유할게요. 이거 뭐지? 창 말고 스크린을 아예 공유하면은 스크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공유? 여기 이거요. 응. 이걸로 한 거야. 한 거예요. 그럼 이거 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
이거 지금 이거 다운받은 거예요. 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일단 다운 받았어요. 자, 다운 받아가지고 자, 압축을 한번 풀어보세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을 풀면 자, 압축을 풀었죠. 자, 풀면 여기 폴더에 들어가 보면 자, 요거 먼저 읽으면 돼요. 자, 이거 형민아 보이니 이거? 스크립트 메모장 메모장을 만들어야 돼요. 안 보여 이거? 네. 이거 잠깐만. 오케이. 자, 메모장 지금 공유했는데 그 메모장을 보면 여러분들 이대로 따라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 로그인한 게 진단 서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진단하고자 하는 PC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대부분 윈도우즈 쓸 거니까 윈도우즈 지금 개인 걸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C 디렉토리에다가 인포섹이라고 한번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C에다 인포섹 폴더를 만들고 나서 뭐 백신 프로그램은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뭐 테스트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인포섹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밑에 스크립트 폴더와 스크립트 배치 파일을 한번 여러분들이 넣어보세요. 자, 이걸 넣어보게 되면 어떻게 또 바뀌냐면 자, 이렇게 지금 스크립트하고 자 보세요. C 디렉토리 밑에 인포섹 폴더를 만들었고요. 이거 이제 폴더명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배치 파일을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 인포섹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크립트 안에 보면 실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윈도우즈만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뭐가 지금 폴더가 하나 생길 거예요. 폴더가 생기면서 다시 내 화면을 공유하면 자, 지금 막 지금 이제 시스템이 스크립트를 갖고 지금 시스템을 체킹하는 거야. 물론 이제 이게 개인용 PC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컨설팅 회사 가면 이런 스크립트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가서 여러분들 지금처럼 툴을 좀 수정하든지 해가지고 컨설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툴들을 한번 쭉 한번 돌려볼게요. 자, 끝나면 얘가 이제 메시지가 끄면서 파일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직접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동안에 어떤 해왔던 여러 가지 뭐 노하우를 갖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상용 스크립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조금씩 차별화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컨설팅 업체를 가게 되면 이런 스크립트 코드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웹에 있는 환경 플러스 시스템에 있는 환경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면서 지금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게 다 끝나면 뭐라고 나와요? 여기. 자, 윈도우즈 뭐 시큐리티 체크 이제 피니시라고 해가지고 쭉 하면 이제 끝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아까 그 화면, 인포섹 화면을 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인포섹 화면을 보니까 뭐가 생성이 됐냐면 요 데스크 요 리절트라는 어떤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뭐를 만들면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졌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놓으면 또 다시 한번 공유를 해줄게요.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때요? 자,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만들어져 이 스크립트가 패치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건 이제 우리가 수업용으로 간단하게 한번 아까 취약점 점검 리스트하고 얘하고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스타트가 돼서 지금 10시 42분에 스타트가 구동이 됐고, 아까 우리가 사용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니까 불필요한 계정이 있느냐 없느냐 쭉 보니까 기존 있을 경우 양호, 뭐 불필요하게 된 인터뷰 필요 해놓고 현황을 쭉 보니까 지금 계정 정보가 쭉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서 지금 내가 불필요한 계정이 있나 없나 체크해 보는 거. 그래서 뭐 게스트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굳이 뭐 있을 필요 없으면 가서 삭제하세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지금
8210구라는 이게 무슨 뭐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해가지고 확인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 이름 바꾸기에 가보니까 이제 계정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이제 어떤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게스트의 어떤 계정 상태들, 그다음에 최종 로그인에 대한 어떤 사용자 계정에 대한 노출, 그 다음에 로그인 캐시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오토 로그인 기능에 대한 제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계정 잠금 인계값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계정 관리, 그다음에 로컬 로그인 허용, 그다음에 익명, SID 이름 변환 허용, 그다음에 원격 터미널, 그룹 전환, 뭐 비밀번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근데 뭐 네트워크 서비스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미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들. 그래서 뭐 개별 패스워드들이 지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쭉 한번 정보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간 변경되지 않은 계정들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어때요? 다 체크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정보를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그 해당 기관에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컨설팅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막 찾는 게 아니라 이런 툴들을 통해 가지고 돌려보면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한번 쭉 필터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또 다 살펴봐야 돼. 근데 1차적으로 이런 툴들을 써가지고 먼저 한다는 게 중요하다. 쭉 보면 뭐 서비스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이제 이건 웹서버가 아니니까 안 될 거예요. 아마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컨설팅을 나가야 될 대상에 대한 걸 가지고 그걸 맞춰가지고 또 프로그램이 좀 짜여져야 돼, 스크립트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한번 쭉 해서 얘가 어때요? 시스템에 있는 환경 변수들을 가지고 쭉 이렇게 한번 찾아와가지고 정보값들을 쭉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해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하냐면요. 자, 이거 하는 방법을 이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이걸 금방 해요.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오늘 수업은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남은 뭐 시간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수업은 없는 거 여러분들 이것만 들으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해본 거에 대한 이제 지금처럼 이 돌려서 이 파일 각 개인 PC의 이 리절트에 대한 부분만 한번 여러분들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과제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제를 한번 다시 과제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봤다. 그냥 그거 올리는 것도 안 할게요. 여러분들 뭐 각자 지금 해본 걸 갖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까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요 공지사항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한번 요 윈도우즈 칩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개인 PC를 한번 돌려보기 바래요. 자, 그리고 뭐 그 결과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한번 앞에서 했던 취약점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개인 PC에 있는 거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 문제가 있네. 그러면 자기 개인 PC를 좀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수업은 어떤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 보면서 실제 SK인포섹에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베이스의 툴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점검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컨설팅이라는 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려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지금 나온 결과값을 분석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툴 플러스 체크리스트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체크하는지,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구조나 그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시스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 3시간을 들었으니까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요거 1시간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로 다시 또 올려놓을 거니까 또 필요한 학생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1시간은 뭐 출석으로 체크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오늘 수업은 요
사이버 강의 3시간 하고 지금 한 온라인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좀 1시간 내가 수업에서 빼긴 했지만 한기대학교 여기 올려 공유해 준 거 있잖아요. 한기대 여기 한기대학교 요거 요 사이트에 가서 보안 운영 관리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료증 같은 경우 나오면 아까 과제 올리라는 곳에 올리면 되고 나중에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도 지금 수강한 수료증 뭐 2개가 있으면 2개 올리면서 어떤 부분들을 합격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할 거는 그래요. 지금 우리 관리 체계를 통해서 컨설팅이라는 게 어떻게 되고 그 컨설팅의 대표적인 ISMS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런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도 졸업생들이 또 때마침 전공 설명회 때 그런 내용들을 해줘가지고 또 간단하게 한번 컨설팅이나 어떤 네트워크 운영 관리 쪽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네트워크 쪽에 대한 장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제 네트워크 장비가 이제 관제 쪽에 있는 장비들이 지금 좀 서버들이 다 좀 다운돼 있어가지고 직접 접속은 못하지만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그 보안 쪽에서 다뤄야 될 장비들 리스트를 좀 알려주고 그 리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장비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안 전공자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장비를 좀 어떤 장비가 있다. 그럼 그 장비는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질문 사항 있나요, 여러분? 질문.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1시간을 더 수업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개인 카톡이나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영해서 할게요.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지금 사이버 수업 3시간을 듣는데 2시간밖에 인정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좀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변경하게 됐고 그러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추가 점수라고는 했지만 한기대 거 이제 보안 운영 관리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기대에 가보면 정말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도 뭐 와이어샤크하고 뭐 시스템 보안, 그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또 해놨고 또 AI 요즘은 가장 핫한데 그런 정보들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뭐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보라는 거 꼭 여러분 해보세요. 뭐 숙제는 아니지만 각자 한번 툴을 한번 돌려보세요. 자, 없으면 이것으로 마칠게요. 수고들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하셨습니다.